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6분이고요. 오늘은 5월 10일. 요즘은 제가 매일 찍고 있는데 대선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별일 없으면 안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유튜브에서 황당한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 쌍권 씨가 김문수 후보 표현으로는 정치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벽에 날치기로 한덕수 후보를 영입을 했어요. 정말 저는 이제 점점 그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심정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잘 몰라요, 사실. 그나마 지금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사람이 인간성이 어떠냐, 저 사람이 과연 표리부동하냐, 저 사람이 진짜 말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정말 저 사람하고 마음하고 같은 거냐, 아니면 위선적이냐. 저는 이제 거의 그것만 보거든요. 정치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들은 저는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계속 일관돼요. 이제 그 느낌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김문수가 이제 뭐 단일화 한다고 내놓고서 뭐 단일화 안 하고 권력에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권력이라는 거는 권력이나 돈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욕심으로 막 이렇게 유혹해서 그 권력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들쑤신다고 그럴까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성에 지배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해요, 거의. 물론 그 인간성 상실의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상실해 버려요. 그냥 권력이나 뭐 돈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인간성을 완전히 뭐 순간적이나마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실했던 사람도 그 마성에서 깨어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마성에 그 지배당하는 정도가 좀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무협지에서 나오는 비유를 사실은 내공이라는 표현이 한 30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유행을 했는데, 20년 전?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내공이라는 표현이 유행을 했는데, 내공이라는 표현은 원래 무협지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죠. 아무튼 비유적으로 그런 걸 설명하기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무협지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근데 마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 무협지에서 이제 주로 그 무협지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 어떤 마물, 그 마음을, 그 어떤 무기, 보검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손에 넣으면 그 무기의 마성에 지배당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비유적으로 그거를 사용해 보면은 권력 같은 게 진짜 그런 마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권력 근처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 머리 좋기 때문에, 이 잘난 체 하는 웃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가. 이제 권력 같은 게 이제 권력 근처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멀찌감치부터도 벌써 마성의 지배를 당해요. 인간성을 조금씩 상실해 가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 멀리서도 완전히 상실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상실했다가도 바로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인간성을.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마성의 한번 지배당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또 영영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좀 길죠, 이제 그 기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 마성에 지배당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그분은 그 권력이라는 거나 뭐 돈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지배당하는, 인간성이 지배당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분이 존경스럽다라고 저는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요, 정치적인 거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전투력이 막강하다, 김문수 후보를 모르고 저렇게 까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발휘할 그 전투력이.
어찌됐건 저는 이제 지금도 김문수 후보의 그 마음, 예,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까요? 인류애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분은. 옛날에 무슨 테레사, 우리 어렸을 땐 테레사 수녀가 유명했었는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평범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건 하늘이 내리는 사람들 같아요.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뭐 어떤 그런 예전에 있었던 수녀님이나 무슨 뭐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어떤 인류애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요. 어렸을 땐 몰랐습니다. 사람이 뭐 다 똑같겠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늘이 점지하는 건지 뭔지. 근데 김문수 후보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게 되는 거고, 저는 막 정말 형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형님이 별로 없는 팔자예요. 저는 이제 형님을 인정할 때 나이만 갖고는 형님이 인정이 잘 안 돼요, 제 마음속에서. 그럼 그 사람의 능력 갖고 그것도 인정이 안 돼요. 예, 그 사람의 마음, 그 형님의 마음만이 저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형님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정말 그 넓고, 저보다 넓어야죠. 저보다 좁은 사람은 제 동생이지, 어떻게 나이가 많아도 동생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제 팔자가 뭐 제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렇게 마음 넓은 그 진짜 인물들이 그 노는 그 물에서 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변방에 조그만 시골 동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그다지 저 형님 같은 사람을 만나보는 팔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만났다 하면은 그냥, 아휴, 이 사람은 뭐 내 동생 하기도 아깝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그렇게 잘 못 만나봤어요. 저는 형을 참 만나고 싶었는데, 형이 좋죠. 우리나라 문화는 형, 동생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도 형, 동생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저도 동생들한테 형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예. 나중에 뭐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그런 얘기들도 자유롭게 제가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정치 얘기. 참 아침에 일어나서 웃겨가지고, 웃기기도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저는 한덕수 형도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까지만 놓고, 근데 어저께 일어난 일만 놓고 보면은 그냥 이게 형이 맞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도 그건 모를 일이죠. 덕수 형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저는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어요. 덕수 형님도 형님이다. 제 생각에. 저는 함부로 그렇게 형님이라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김문수 같은 분은 저는 이제 정말 큰 형님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 느낌은 변함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욕심을 내고 단일화 한다더니 안 하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 부린다.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 권력에 그 취해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 욕심에 취해서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는 그 보이는 그 태도나 말이나 그런 행동은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덕수 형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게 권력의 마성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건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겠죠. 지금까지는 저는 덕수 형님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한덕수 형님, 저는 뭐 인생에서 이런 형님을 두 분이나 내가 알게 됐네, 이번에 그 1.23 계엄을 통해서.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도 저한테는 형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목숨을 걸고 이런 걸 뭐 이렇게,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잘못과 나머지 또 잘한 거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형님 같다. 저보다 이제 한 몇 살 많으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형님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네, 그분이 마지막에 보여줬 1.23 계엄 때 그 이후로 보여줬던 모습들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정말 형님 같다,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제 그런 형님들을 알게 된 거를 이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동네 시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산 곳은 서울이지만 어찌됐건 그 진짜 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이 아닌 거기서 많이 떨어진 저쪽 시골 같은 데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못 만난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형이라고 부를 만한 그릇이 없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요번에 뭐 어찌됐건 직접 만난 거 대면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했구나. 문수 형님, 덕수 형님, 윤석열 대통령 다 형님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삶의 의욕도 생기고, 이런 형님들도 계신데, 이게 살맛 나는데 이런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동안은 참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들한테 제가 실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형을 꼭 갖고 싶었어요. 형이 없으니까 팔자가. 형이 좋잖아요. 형이 참 형의 마음을 갖고 저를 동생처럼 대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팔자가 형을 만나지 제 성격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찌됐건. 형을 못 만나는 팔자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사는 인생에서는. 그런 느낌에서 외롭죠. 굉장히. 또 저는, 저한테는 사촌형이었는데, 참 돌이켜보면은 정말 형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 형이 젊은 나이, 저 30대 후반 때 죽었어요. 우리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나이는 한 살 많지만 돌이켜보면 참 형의 마음이었어요. 그 형의 마음은. 참 나는 진짜 박복하구나. 형이 없구나.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문수 형, 덕수 형, 윤석열 대통령, 성렬이 형, 이런 형들 같은 제 혼자 마음에 이제, 이건 참 좋은 형들 많이 알게 됐네. 이제 물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로도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팬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팬이, 이런 형은 내가 팬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어저께, 말도 안 되는 일이, 권영세, 권성동? 나 참,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한한 사람들이죠.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야, 원래 그랬었으니까, 실망감이 없는데, 덕수 형은 좀,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사람을 한번 믿으면, 이렇게 쉽게 의심은 안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제는 어찌됐건 덕수 형이 좀 실망스럽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아니지. 예. 그럼 이제, 사실은 덕수 형이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문수 형 얘기가 맞거든요. 이거 좀 시간 뒀다가 나중에 둘이 얘기해서 결정 지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권성동이 참 말은 잘하죠. 권영세. 말은 잘해요. 지가 책임을 뭘 져요. 그리고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권영세가. 읍참마속은 유비가 주군이잖아요. 지가 주군이야? 그건 아니지. 김문수가 저를 읍참마속 할 수는 있어도, 지가 어떻게 김문수를 읍참마속해요? 그게 무슨 주객이 전도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읍참마속이래요. 누가 누구를, 읍참마속은 유비가 공명이, 그러니까, 주군이 죽인 거잖아요. 마속인지 뭔지 마등인지를. 그걸 읍참마속이라고 하는데, 지가 뭔데 지가 읍참마속이에요? 그게 참 웃기는 짬뽕이죠, 그게. 참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 권영세인지 뭔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한테 형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이건 뭐야, 이 양아치 새끼는. 이런 느낌이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만 사회에서 만나면 형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형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 스타일은.
근데 이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 나 진짜 속상하더라고. 이거 뭐야? 이건 또 저는 그냥 문수영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아, 뭐 잘 돼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덕수영은 좀 실망스럽죠. 덕수영이 앞으로 하는 걸 좀 봐야죠. 이제 덕수영은 이제 뭐 제가 봤던 게 맞았다면은 그 형님이 언젠가 결단을 내리겠죠, 조만간. 예. 제가 보기엔 그 형님이 지금 국민의힘에 이렇게 입당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거는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몰아낸 거잖아요. 그러고서 자기가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면은 한덕수 형을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라고 해명을 할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이제 제가 믿는 거는 그래도 이제 덕수 형님이 제가 봤던 게 맞았다면은 그 형님이 그 정말 그 어떤 정의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형님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다면은 이제 조만간 두 분이 만나겠죠. 만나서 이제 극적인 타결을 보겠죠. 누가 하나가 출마를 하더라도 이런 식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출마하면 그게 무슨 단일화입니까? 단일화더니 덕수형은 뭐 말을 좀 덕수형이 실수한 거죠 이번에는. 아니 그거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 그랬으면은 그거는 김문수 형님한테 일임한다는 뜻이 되어야지 어떻게 권성동이한테 일임한다는 뜻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에요. 지금 한덕수 그 양반이 얘기했던 거는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조건을. 그러니까 단일화 조건을. 그런데 그거를 일임하는 대상이 그럼 권성동한테 일임한다는 뜻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좀 실수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덕수 형님이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거는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제 그 마성의 그거는 무슨 좀비가 돼가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물렸는데 사람이 인성을 갖고 있다가 인간성을 유지하다가 그 마성이 자꾸 지배되는 거니까 비유적으로 좀비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마음이. 그러면 덕수 형님도 참 좋았던 분인데 그 주변에 그 좀비들한테 물려가지고 결국은 그 권력욕에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캐릭터가 돼가는 것이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죠. 아무튼 뭐 참 뭐 희한한 그렇죠. 앞으로 한 달간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참 진짜 마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우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다가 정치를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게 나중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되고 나면은 저는 늘 그래 왔었거든요. 된 사람이 잘하겠지. 된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됐겠지. 그럼 하늘이 낸 대통령이니까 또 잘하시겠지. 저는 그러고 살았었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